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5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48일입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몇 장 안 남았죠? 그래서 성공은 당신 것. 네,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11페이지죠? 네, 97단락에 시험 걱정을 없애는 비결. 거기서 오른쪽에 211페이지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시 할게요. 네. 머피 박사는 그에게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라서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완전 내가 모르는 의식의 전반적인 게 있고 또 거기 안에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의식은 잠재되어 있는 거는 나의 기억의 창고. 그렇죠? 기억의 창고라서 책을 읽거나 강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것. 강의 내용이나 전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기록한다고 그래서 쓴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의 장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전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다 모든 게 기록이 된다. 의식의 장 안에는. 내가 기억을 안 할 뿐이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을 뿐이지 기억이 난다라는 거.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전에 전에 것도 다 기억을 원래 기록이 되어 있대요. 내가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의식에 따라서 그런 거고 내가 기억 안 하고 싶다는 의식이 있으면 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래전 것도 그러니까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에 오래된 거를 볼 수 있죠.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롯데 시그니엘 타워 있잖아요. 롯데 타워 올라가면 높잖아요. 멀리 보이잖아요. 서울 다 레고판 같이. 그렇듯이 의식이 올라가면 저 멀리 있었던 것까지도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반응하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재의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야 내가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에 내가 좋은 관계가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아 어머니로부터 칭찬받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좋은 성적을 받은 칭찬하는 상상을 하면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경험이라서 그 느낌이 더 중요하다. 현실의 물질이 드러난 것은 차후에 드러나는 거고 지금의 내가 느낌에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행복한 생각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칭찬받아서 행복한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성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각성해서 자꾸 듣고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나의 모르는 무의식에는 원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어릴 때 세팅된 것이 있어요. 무작위로 그냥 세팅된 거.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그냥 처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까는 거예요. 깔고 있는 상태에서 신념이 생겨요. 어떤 사건들이.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완전 세팅이 돼 버리잖아요. 사건이 생기는데 거기에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느낌이 무작위로 그냥 들어와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느끼죠. 네. 그래서 세팅이 되고 난 거를 그게 그대로 무의식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무의식이 습관적으로 세팅된 것이 그냥 작동이 되는 거야. 그게 더 이게 강력하게
습관이 돼 있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벗어나는 거. 원래 안 좋은 부정적인 그 고통스러운 어떤 습관, 감정, 느낌들 있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계속하는 것이 이 의식 아카데미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음 시험에 무난히 합격함으로써 상상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난히 합격함으로. 그냥 그 참 우리가 작은 건 금방 되고 큰 거는 늦게 된다는 어떤 그 생각도 없애고 그냥 자꾸 편안하게, 그러니까 각성하고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꾸 편안한 상태가 내가 있는지, 되어 있는지,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행복해져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각성해야 되는 거. 안 될 때는 이렇게 책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호킨스 박사님 책이 제일 좋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에너지를 좀 편안하게 하고 나서 다시 또 명상하거나, 내가 그냥 이렇게, 저도 생각에 뭐가 탁 신념에 걸려서 막 생각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키스 박사님 책이나 이런 책을 한번 읽고 전환을 시키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때면 겪는 기억 상실에는 시험이면 뭐예요? 내가 잘 치고 싶어라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들어가요. 잘해야 돼라는 거는 지금 잘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조급함이 들어가면 알고 있던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막 어디지 하고 막 그런다든지, 뭘 잊어버렸을 때도 막 급하게 찾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다 이런 경우잖아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근데 차분하게 있을 때 다시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내가 공부한 것은 당연히 떠오른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막 해요. 근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어머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못 치게 되고 그랬던, 시크릿이 너무너무 잘 됐던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기억을 안 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상실에는 공포가 도사리는데 뭐요? 시험 때면 잘 쳐야지. 잘 쳐야지. 잘 치고 싶어. 현재 의식에서. 무의식에서는 뭐야? 못 치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험뿐만이 아니라 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지? 자꾸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작동이 되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 두려움이 작동이 되면서 안 되죠. 그러면은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있는 그 느낌이 아니라 안 될까 봐라는 두려움이, 불안과 초조함이 막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참 많이 알려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고 그냥 불안해서 사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지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 모든 것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 두려움으로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두려움이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예쁜 분이, 예쁜 분의 오픈 카톡은 인스타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민규님? 오픈 카톡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오픈 카톡으로 해서 만나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분 미팅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어제. 줌으로 해요. 그냥 카톡방. 그 인스타 말고 이 그냥 카톡방에도 오픈 채 그게 들어오나 봐요. 거긴 되게 맑은가 봐요. 그분은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고는, 우리는 이상한 외국인들이 뭐 날씨가 좋지 너희는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만 가끔씩 좀 꼬로만가 보다. 뭐 그런 것만 들어오던데, 뭐 가끔씩 있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그 영어 번역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주고 하니까, 너희는 거기는 뭐 날씨가 어때, 뭐 너희는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존댓말 쓰는 걸 모르잖아요. 이 영어는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너, 유, 뭐, 너, 할머니도 너, 뭐, 있잖아. 할비도 너, 다 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댓말이나 존칭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번역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딱 말투 보면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꼬시기 위해서 남자 혼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하얀 가운을 입어가지고 전문인인 것처럼 해서 너희는 날씨가 뭐 잘 있니? 안녕?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가끔씩 들어오는 걸 보는데 이분은 되게 맑은가 봐요.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이분 오픈 카톡으로 해서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처음에 인상은 이제 남자 같은 인상이 확 있어요. 여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 되게 맑고 소녀 감성이 되게 많고 되게 순수해요. 그냥 같이 웃음이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이 나와요. 그게 희한하죠. 그분 이렇게 같이 깔깔거리고 막 괜히 처음부터 보는데 줌에서 보는데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론은 이제 네 교육을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경험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네, 싼 가격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응식 아카데미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진짜 그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알고도 안 하고 뭐 저도 이제 하다가 딴짓하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계속 또 이제 듣다 보면 해야지겠죠. 그래서 고통이 아닌 고가 아닌 진짜 행복, 삶을 좋은 경험을 하려고 태어나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에서도 더 올라가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삶을 이 세상을 살 때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 나쁜 경험, 두려움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알리시나요? 알리시나요? 안 알리시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저렇게 우리 이상한 꼬롬한 사람이 우리 꼬롬한가 봐. 이게 제가 꼬롬한 우리가 아니라 제가 꼬롬한지 꼬롬한 사람 들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네, 오늘 98달러 212페이지인데요. 공포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공포가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잡으면 안 되고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물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등 뭔가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죠? 불면증. 그렇죠? 밤에 잘 때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어제도 아가씨가 불면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불면증이 있다 그러길래 아마 그 6주 안에 다 해결될걸요?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돼요? 아 된다고 당연히 된다고. 불면증은 금방 해결 6주 안에 해결이 금방 되시던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이 그렇게 불면증 해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상담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왜 원인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럼 또 뭔가 또 작동이 될 때는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또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장에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물공포증도 있죠. 물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이제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예쁘게 다 차려입고 사진은 찍어. 물에 안 들어가. 절대 물에 안 들어가요. 그 물어보면 옛날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요. 물에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릴 때 빠졌고 뭐가 잘못돼서 빠졌던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물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막 수영장 다니셨다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두려워서 안 하면 되지 하고 안 하잖아요. 뭐 안 하든 뭐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몇 년 전, 4년 전인가요? 코타키나발루에 또 갔었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분이 왔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네. 자기는 안 들어간대요, 물에.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었던 적이 있으니까 빠졌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살살 꼬신 거예요. 꼬셔서 수영장에 들어갔거든요. 안 나오대요. 안 나오대. 본인이 막 뒤에 배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안 나오는 거. 네, 웃긴 거 있죠. 뭐 이시라고 얘기는 끝에는 주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안 나와.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 공포증이 있을 때는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살살 이제 꼬시니까 이제 들어왔다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일이 있나 여기 뭐 그쵸? 구명조끼 또 하나 이렇게 튜브 대신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깊지도 않고 어느 정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제 물놀이도 뭐 제 즐기는 거죠 그냥. 예.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죠. 그쵸? 우리 높은 데서 막 떨어질 것 같은. 야, 그 빌딩 이렇게 닦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고소공포증. 그 쳐다만 봐도 찌릿찌릿하던데, 그쵸? 두려움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전율이 그냥 찌릿찌릿하잖아요. 네, 폐소공포증 이렇게 안에 갇혀 있는 거.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폐쇄공포증은 고소공포증은 이렇게 쳐다보면 찌릿찌릿한 건 있어요. 물공포증은 없고 폐소공포증도 없는데 약간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떨어지니까 괜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포증이 있으니까 병적으로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갇혀 있으면서 뭔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인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공포는 낙하 공포와 소리 공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낙하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소리 공포 선천적으로 소리 낙하 아니 그냥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기 때문에 울면 안 돼 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막 강력하게 아닌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더 남자분들이 더 여린 사람들이 더 많고 겁쟁이가 더 많다. 아닌 척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보호에 의해 자연이 준 일종의 경고이며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공포입니다. 자연스러운 공포, 원래 갖고 인간이라면 태어난다는 거, 공포를 자동차가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길 옆으로 비키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던데 쌤이요. 죽음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각성하면서 죽음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뭐 600 의식 수치 있잖아요. 600으로 넘어갈 때는 에고 나는 몸이다 해서 600으로 넘어갈 때 나는 의식이다로 완전히 넘어갈 때 몸을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걸 내려놨을 때 600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도 길 가다 갑자기 끼익 하면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하는 게 무의식에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갑자기 딱 탈컥 놀래잖아요. 그렇죠. 놀래는 어떤 그런 거. 그게 깜짝 놀래는 게 이제 죽을까 봐라는 게 덜컹하고 이제 놀래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있는 거. 이걸 벗어난다라는 게 엄청 높은 의식, 600대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공포증은 비정상적이며 파괴적입니다. 공포증을 계속 병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렇죠?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공포는 상상력이 빚어낸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어떤 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요? 두려움에 대한 걸 계속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빠지면 어떡하지? 뭐 하고 막 병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 상상력이 빚어낸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극복하는 것도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포증에 빠지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내가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한날은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 봐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위험한 게 제가 볼 때는 도로인 것 같아요.
도로 아니에요. 도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볼 때 위험할 때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다 위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 딱 나가면 뭐예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퉁 부딪히게 되면 완전히 교통사고가 굉장히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아주 그 막 도로에 달리는 거는 질주하는 거는 그냥 뭐 겁 없이 막 달리죠. 그리고 그 근원에서는 또 이제 막 죽을까 봐는 또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죽을까 봐 죽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두려움, 백, 욕망하는 것도 내려놓고 집착하는 것도 내려놓고 저항하는 것도 내려놓고 화나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려놔지고 두려움이 없으면 욕망도 안 할 거고 그쵸? 두려움이 없으면 저항도 안 할 거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고 뭔가 이제 그래야 돼. 두려움에 대한 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신념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신념을 찾아서. 만약 당신에게 물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다면 하루 서너 번씩 5분에서 10분쯤 조용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자신이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성공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미 성공이 된 것을 상상하면서 앉아서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 이게 각성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깔고 막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자꾸 뭔가 안 좋은 파장들이 일어나요. 파장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내 무의식에서 어떤 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성공,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고 그게 짧고 구체적이고 완전 느낌이 오는 거는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시크릿이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헤엄을 치듯이 하면 그 어때요? 물의 차가움도 느껴지는 것이고 팔과 발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뭐 움직이는 그 어떤 물살에 대한 그 느낌까지도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 미세한 그 느낌을 다 느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즐거움을 생생하게 느끼세요. 그 순간에 헤엄을 치면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라는 거, 느낌. 이제 어떤 걸 뭘 해서 느낌이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그 느낌을 경험을 하는 거죠. 좋은 느낌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한낮의 허무한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 속에서 체험한 일은 잠재의식 속에서 반드시 현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싫든 좋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인하된 화상을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하된 화상. 그래서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산에 올라간 광경을 상상하고 현실처럼 느끼면서 산의 풍경을 즐기세요. 이거 있잖아요. 고소공포증도 올라가서 느꼈는 그 느낌. 지금 수영을 물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물속에서 막 물살이 그 느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없앨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제 어떤 분이 6남매에서 6번째로 태어났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힘들게 막내니까 이제 뒤에 업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일을 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잘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은 이게 제가 봐도 잘 하시는데 그 엄마의 그 느낌을 가져온 거예요. 아기는 등에 엎여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거든요. 아기는 안 힘들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 엄마가 의구 의구 했을 때는 의구가
애기는 처음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엄마의 으이그 할 때 그 느낌 있죠. 느낌 안 좋은 거. 엄마가 경험한 걸 내 그 경험을 엄마는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애기들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서 엄마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셨을 때 말 단어가 힘들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애기들은. 으이구 이구도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으이구 이구 할 때 그 뭐야? 느낌이 있더라.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할 때 느낌이 있더라. 아이고 돈이 없어 없어야 돼 느낌이 있더라. 그 느낌을 가져가는 거야.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말을 안 했는데 느낌을 가져가는 거야. 느낌을.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 느낌에서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그 들리는 소리에서 느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원래 본체가 에너지잖아요. 의식이잖아요. 본체가 의식이고 에너지다.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장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마음에서 시작된 그 울림, 느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릴 때 무작위로 그냥 느낌을 받아온 거죠. 느낌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없애는 거, 해소시키고 새로운 느낌을 내가 만드는 거. 어릴 때는 무작위로 그냥 엄마한테, 특히 엄마한테 받아온 그 느낌을 그냥 내가 다시 지금은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작위로 그냥 들어왔던 거는 밀어내고 해소시키고 해소시켜야 돼요. 해소시키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걸 내가 다시 그 느낌을 집어넣는 거죠.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 안 좋은 그 느낌 있죠. 그래서 그 새롭게 느낌을 넣는 게 그래서 고소공포증이나 산에 올라간 그 앉아서도 느낌을 느끼고 물에 들어간 느낌을 느끼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느낌을 그냥 내가 자꾸 느껴야 되는데 자꾸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벌써 이미 느낌도 반복해서 습관이 돼버린 거야. 느낌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하면 가벼운 느낌으로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 산에 올라가는 거 나 너무 힘든데 갔다 오면 아이고 다시는 가난가 보다. 처음부터 힘든 느낌을 갖고 근데 산에 잘 타시는 분들은 뭐예요? 야 산에 가면 막 행복하고 막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막 그런 행복한 그 느낌을 가지고 조금은 힘들지만 힘든 몸에서 느껴지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한다 그랬죠. 즐기는 사람.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느낌이 안 좋은데 안 될까 봐 열심히 하니까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냥 막 문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밑에 깔려는 게 힘든데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즐기는 거는. 즐겨야 된다. 그냥 즐기는 거야. 즐기면 느낌이 벌써 행복하고. 그죠? 행복한 느낌 있잖아. 즐기는 거. 즐겨라.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느낌이 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벼운 느낌, 높은 산도 올라갔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떻게 해요? 느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법칙은 어디에나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응용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당신의 사업이나 사랑,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는 요술 주머니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응용할 수 있다. 원하는 것. 취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취직이 돼서 나는 행복하게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달에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미 다 된 것을 그냥 느끼면서 딱 넣어놓고 에너지 장에서 우리는 보이는 거에 자꾸 속는다. 저도 속죠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각성해야죠. 근데 반짝방이 참 좋은 게 아침에 좀 각성을 하게 돼요. 하루 종일 또 막 또 각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각성이 됩니다. 감사하죠. 감사. 각성이 되는 거예요. 요술 주머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원하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각성하고 느낌을 가져와라는 거. 물이 두려우면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듯이 돈을 벌고 싶어
벌고 싶어 하지 말고 이미 다 들어온 거, 벌어진 것을 상상하고 에너지로 벌써 바꾸라는 거. 그쵸? 그래서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일단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뀔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